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에 건설된 지산 나들목 개통 여부를 두고 광주시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설계 변경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진적이 워낙에 많이 제기됐고 광주시도 이를 인정했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추가로 안전시설을 설치해 개통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에 새로 생긴 진출로입니다. 처음에는 도로 갓길 쪽, 즉 가장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익숙한 구조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착공 직전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1차로 쪽으로 빠지는 생소한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설계 변경안을 토대로 진출로를 다 만들긴 했는데 결국 개통은 예정됐던 날짜를 고작 며칠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길이 잘 얼어붙는 겨울철에 도로 체계를 바꾸면 사고가 나기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겨울철 같은데 빙판길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개통이 약속된 시기는 봄 이후로 막연하기만 합니다. 근데 주민들 필요라고 해놨는데 공사가 뭐 잘못되는가 지금까지도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시는 진출로의 안전성과 개통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업체에 교통시설 안전진단 용역을 맡겼고 10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로 개통을 할지 말지, 만약 개통을 안 한다면 이미 다 만든 도로를 어떻게 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복수의 자문위원과 접촉해보니 현재로선 도로를 개통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도로를 쓸 수 있게 하는 대안입니다. 개통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도 주목받는 대목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오는 6월에는 시장을 새로 뽑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정치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통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광주시의 행정 처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어서 공무감사 청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진출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빠르면 다음 달쯤 윤곽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무리한 설계 변경이 없었다면 이런 우려와 기다림도 없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핑계로 연식 변경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명 카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출고를 하염없이 기다려온 소비자들은 추가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모 씨는 아버지 칠순 선물을 위해 21년형 아반떼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당초 올해 1월 예정이었던 차량 출고가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차량 연식이 변경됐으니 80여만 원을 더 내라는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21년형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21년형은 생산을 안 하니까 단종돼서 그거는 구매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받으니까 저로서는 황당하죠.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2021년형과 2022년형의 대표적인 차이는 휠 크기와 디지털 키 성능 개선, 소비자 입장에선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원하는 상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사이 연식 변경으로 차값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른바 카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까지 공급망의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 많이 아무래도 기존의 가격이 책정된 차량보다는 신차 출시에 맞춰서 새로운 반도체를 탑재를 하고 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소비자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연식이 변경되면서 인상된 비용을 부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뿐입니다. 자동차 매매 약관에는 사양 변경으로 변동된 비용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반년 넘게 신차를 애타게 기다렸던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금을 떠안고 차를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지만 신차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신차가 나오더라도 나는 그냥 예전에 계약한 걸로 할게요라고 하면 그걸로 빼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지금 반도체 부족해가지고
그 옛날 그 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아니에요. 국내에서 새 차를 인도받으려면 최소 7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점을 악용해 연식 변경을 이유로 차량 출고가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검이 감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광주경찰청 등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공법 변경과 지지대 미설치 등을 꼽은 전문기관의 조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는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 3명이 구속됐고 오는 22일에는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2만 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선 1,876명의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선 9,7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20대 미만과 2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의 75%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남은 1,980개의 병상 중 44%가 사용 중이고 고위험군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병상 가동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군인 어린이 확진자도 크게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고열과 호흡곤란,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어린이가 확진됐을 때의 대응법, 김진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목포 아동병원. 본원과 분리된 옆 부속 건물에서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를 따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10분 단위로 사전 예약을 받다 보니 하루에 진료가 가능한 확진 어린이는 40-50명. 30여 개의 입원 병상도 대부분 찼습니다. 11세 이하 소아 환자의 경우 보통 감염 초기 2-3일 정도의 증상이 집중되는데 고열과 호흡곤란, 탈수 증상 등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평상시에 먹는 양들이 너무 많이 줄거나 또 너무나 탈수되어 있는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특히 체온은 39도 이상 열이 고열로 지속된다든지 특히나 열성 경련 그런 과거력이 있는 아이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이달 들어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0세에서 11세 어린이 확진자는 22,700여 명. 1월에 비해 30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남 7개 병원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 확진 어린이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비대면 전화 상담과 처방은 가능하고 야간 응급 상황 시에는 의료원과 지정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병상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입원하셔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 확진자 대부분이 가족 내 감염인 만큼 어린이가 있는 각 가정에서는 확진에 대비해 체온계와 해열제 등을 준비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마감 시간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당겨집니다. 광주시는 선별진료소 이용률 감소로 광주 5개 자치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선별진료소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청 임시선별진료소는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하남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현행대로 운영합니다. 요즘 활짝 핀 봄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올해 꽃들은 유독 일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봄꽃 개화 소식과 함께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떤지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학기를 맞은 학교에 새봄이 왔습니다. 노란 개나리는 줄지어 얼굴을 내밀었고 홍매화도 수줍은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목련도 봄비를 담은 채 커다란 꽃봉오리를 피워내며 교정 곳곳이 봄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점차 짙어지는 봄꽃 향기에 학생들도 봄을 피부로 느낍니다. 꽃이 피니까 봄이 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봄꽃들도 이렇게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진달래 또 벚꽃도 개화하면서 봄꽃들의 향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웨더아이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개나리는 이미 개화를 시작했고 진달래와 벚꽃은 다음 주 초면 개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5일에서 11일 빠른데요. 가장 큰 원인은 긴 일조 시간과 높은 기온입니다. 지난 겨울철 일조량은 평년보다 100시간 이상 넘는 시간을 기록하며 관측 이래 1위를 기록했고 3월 들어 최고 기온 평균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았습니다. 올해 유독 개화가 빠르기도 하지만 봄꽃 개화 시기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탄소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봄꽃 개화 시기는 약 20년 뒤면 2주가량 빨라지겠고 60년 뒤면 약 한 달가량이나 앞선 2월 중순으로 겨울철에 봄꽃이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봄비는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며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광주 고등검찰청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9살 A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10시쯤 광주고검 8층 복도에 난입해 72cm 길이의 장검을 수차례 휘둘러 검찰 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사업에 자동차 부품 선도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시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시즌2 참여를 공식 요청했고 현대모비스 측은 실제 참여 가능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참여를 확정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 시즌2에 탄력이 붙어 광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과 이익 환수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증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제시한 첨단 3지구 대행 개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한 광주 전남 연구원은 평당 분양가를 1,254만 원으로 정해도 1,400억 원 넘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우선 협상자로 선정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